자, 모든 필기를 손으로 직접 쓰느라 고생이 많은 고래 선생님의 오늘 네 번째 국제 무역과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자, 선생님도 이렇게 제목을 쓰고 있으니 노트에다 쓰세요. 지속가능 발전과 국제무역을 배울 텐데 국제무역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상당히 쉽습니다. 국제무역의 치중에서 설명을 할게요. 국제무역을 공부할 때 약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초등학교 한 6학년 수준, 나누기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만 알면은 국제무역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내신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국제무역을 알려면은 이제 무역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 국제 분업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괜히 한자로 쓰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먼저 무역 가볼게요. 무역은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행위를 무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하는 게 상품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 그 다음에 생산 요소도 요즘에는 사고 팝니다. 생산 요소는요, 완성된 물건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토지, 이런 것들도 무역의 거래 품목에 들어가요. 무역은 점점 확대하고 있고 무역을 하는 그 요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나라는 어떤 물건을 만들고 B나라는 어떤 물건을 만들고 C나라는 어떤 물건을 만들까? 모든 물건을 다 만들어서 서로 파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판단 말이야. 그래서 A나라, B나라가 있으면은 그래, 너 A나라 너 자동차 잘 만들지? 자동차 집중해. B나라 너 바나나 잘 만들잖아. 너는 바나나 만들어서 팔어 해서 특정 상품을 이렇게 정해서 요즘에는 무역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물건을 팔아야지 라고 하는 행위를 국제 분업이라고 해요. 우리 공장에서 분업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특정한 나라가 특정한 물건을 만들어서 분업을 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분업을 해서 물건을 정할 때 당연히 자기네 국가의 무역에 유리한 상품을 팔겠죠. 유리한 상품을 특화해서 당연히 생산합니다. 아, 그러면 유리한 상품? 이게 뭐냐? 아, 한자 빠졌네. 유리한 상품 뭐냐? 만들 때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유리하다 그럴까? 적게 드는 걸 유리하다 그럴까? 적게 드는 게 유리해요. 자, 바나나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웬만한 물건 다 잘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앞서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뭐 핸드폰 다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바나나 만들 수 있어요. 뭐 비닐하우스에서 막 온도 맞춰가지고. 그렇지만 바나나를 만들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생산 비용이. 바나나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그런데 저 바나나 많이 나는 필리핀, 얘는 그냥 1,000원이야. 자, 그러면은 굳이 10,000원짜리 바나나를 만들어야 될까? 아, 이런 거 깔끔히 포기하고 필리핀에 있는 1,000원짜리 바나나를 사오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래서 나라마다 모든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 비용이 저렴한 물건을 선택해서 만든다. 이거를 너네 국제 분업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국제 분업이 잘 되면은 무역이 늘어나고요. 또 무역이 늘어나면 분업이 또 잘 돼서 또 분업이 잘 되면 무역이 늘어나고 얘는 서로 윈윈 관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선생님, 왜 어떤 나라는 자동차를 잘 만들고 어떤 나라는 왜 바나나를 잘 만들어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국제 분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나라마다 국가 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생산비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생산비가 같지 않고 차이가 나요. 차이. 세계 각국은 왜 차이가 나냐면은, 자, A국이랑 B국이 있어. 왜 차이가 나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다르죠. 자연 환경 다릅니다. 온도, 습도, 기후, 지형이 달라요. 그리고 보유한 자원의 종류, 자기네 땅을 이렇게 팠더니 하하하, 우리나라는 석유가 많아, 우리나라는 석탄이 많지,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유한 자원이 다르고요. 자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분포. 자, 생산 요소에는 자본도 있고 노동도 있고 뭐 토지가 있는데 그 나라마다 공평하게 주어진 게 아니야. 그게 다 달라요. 아, 그리고 기술 수준.
기술 수준, 초기 개발 도상국한테 자동차 만들어라. 못 만들어요. 자, 이렇게 생산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아무래도 저렴한 물건을 골라서 내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뭐 다른 나라랑 뭐 옷을 만든다 혹은 라고 쳤을 때 상처를 만든다라고 쳤을 때 생산 비용이 얼마큼 저렴한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산 비용만 비교를 하는 거를 절대 우위라고 합니다. 아, 내가 생산 비용이 더 싸잖아. 그러면 나는 니네 나라보다 절대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지만 내가 절대 우위가 옷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 내가 두 개를 다 만드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를 만들고요. 조금 덜 잘하는 이 옷은 절대 우위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게 현명하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좋은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비교 우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역을 할 때 절대 우위로만 하면 안 되고요. 비교 우위를 계산해서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 1이라고 쓰고 예시를 좀 여러 가지를 들어서 비교 우위 계산하는 방법을 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은 나라 이름을 좀 웃기고 재밌는 이름으로 쓰고 싶은데 이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이 다들 할아버지신지 그냥 갑이라고 나오더라고. 갑국, 을국.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시험 문제 대비할 수 있으니까. 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X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X제, Y제, 갑국, 을국. 이거를 이렇게 표로 갑국이란 나라가 있고 을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뭐 바나나 자동차 이런 것처럼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있대요. 근데 갑국의 능력은요, X제를 뭐 하루 기준으로 40개를 만들 수 있고, 을국은요, 하루 종일 만들었을 때 20개를 만들 수 있대요. 갑국은 Y제를 하루 종일 80개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을국은 하루 종일 10개를 만들 수 있대요. 갑국은 40개고 을국은 20개야. 누가 더 잘 만들어? 그러면 갑국이요. 이렇게 대답하죠. 이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이거.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서 이 나라가 더 물건을 잘 만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를 절대 우위라고 합니다. 절대 우위로 봤을 때 갑국은 을국에 비해 X제, Y제 모두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당연히 20하고 40 중에 40이 크죠. 80하고 10개 중에 80 만드는 게 더 능력이 좋죠. 갑국은 두 제에 대해서 모두 절대 우위가 있어요. 자, 얘는 쉬우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없고 그 중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상품을 골라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를 때는 우리는 절대 우위를 보면 안 되고요. 비교 우위를 계산을 해야 돼요. 비교 우위. 일단 기회비용을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기회비용. 자, X제의 기회비용은요. X제를 내가 한 개 만들 때 포기해야 되는 Y제의 개수예요. 자, X제를 한 개 만들 때 이 갑국은 Y제를 몇 개 만들 수 있냐면은 지금 2배죠. 똑같은 하루에 40개를 만들고 하루에 80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X제를 한 개 만들 때 Y제는 2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또 을국도요. X제를 한 개 만들 동안 사실 만들 수 있는 Y제는요. 얘가 20개고 얘가 10개니까 자 진짜 기본적인 초등학교 수학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Y제는 2분의 1개를 만들 수 있어요. Y제의 기회비용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Y제의 기회비용. Y제를 한 개 만드는데 X제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얘는 X제는 2분의 1개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Y제를 한 개 만드는데 이 을국은 X제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보니까 얘는 10개고 20개니까 2배죠. 그러니까 X제는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갑국은 X제의 기회비용이 바로 X제를 만들 때 포기하는 Y제의 값이거든. 기회비용이 Y제 2개예요. Y제의 기회비용은요. Y를 한 개 만들 때
포기해야 되는 xj의 값이에요. yj의 기회비용은 x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얘는 높고요. 얘는 기회비용이 낮죠. 내가 잘 만드는 거는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입니다. 즉 갑국은요. 계산을 해봤더니 yj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yj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을국은요. 볼게요.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을 보니까 x를 선택했을 때 y는 2분의 1개를 포기하고 y를 선택했을 때 x는 2개나 포기해요. 그러면 덜 포기하는 요거, 즉 x를 만드는 게 을국한테 훨씬 좋죠. 그래서 을국은 xj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비교 우위.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숫자로 유리한지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yj를요 70개를 만들고요. 자, 하루에 8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10개를요 수출을 한다고 칩시다. 무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yj를 70개 만들고 yj만 만드는 거야. 무역을 했을 때 xj는 안 만들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을국은요. xj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j만 만들어요. xj는 2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20개를 만드는데 10개는 내가 갖고요. 10개는 무역을 한다 칩시다. 회색으로 색칠한 거. 똑같이 10개, 10개야. 하지만 하나는 yj고 하나는 xj예요. 얘네를 서로 우리 교환하자. 너 가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얘는 70개의 yj를 갖고요. 거기에 10개를 팔아서 10개의 xj를 구해오는 거야. 그래서 10개의 xj를 갖게 돼요. 을국도요. 얘가 잘 만드는 거 xj 10개는 놔두고 xj 10개를 yj 10개로 갖고 왔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역을 했을 때 요렇게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역을 했을 경우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70개의 y개, 10개의 x개. 자, 을국은 10개의 yj, 그 다음에 10개의 xj죠. 자, 그럼 무역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무역을 안 했어. 그러면은 70개의 yj를 만들고 xj를 얘가 직접 만든다고 칩시다. xj를 몇 개 만들 수 있냐면은 yj 10개 만드는데 xj를 몇 개 만드냐? 아까 우리 계산했죠. yj 1개 만들 때 xj는 2분의 1밖에 못 만든다고 그랬어. 그래서 yj 10개 만드는 시간에 얘가 xj를 5개밖에 못 만들어요. 이거는 무역을 안 했을 때의 가정이에요. 을국도 한번 봅시다. 을국은 그래 나 10개 xj 10개 만들래. 자,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직접 yj를 만들래. 10개 xj를 만들고 10개 xj를 만들 시간에 얘가 만들 수 있는 yj는 몇 개냐? xj 1개 만들 때 yj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yj를 5개밖에 못 만들어요. 무역을 안 했을 경우고 무역을 했을 경우, 얘는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역을 하는 게 xj 5개가 이득이죠? 얘는 5개고 얘는 10개니까. 자, 이 을국도요, 무역을 했을 때고 얘가 무역을 안 했을 때야. 보니까 지금 yj는 5개밖에 못 만들고 무역을 하면 yj가 10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결론.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으로 무역을 하는 게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지죠. 자, 요렇게 해서 항상 요 비교 우위 문제를 요렇게 계산을 하면서 갑국의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을 해서 그럼 얼마큼 이득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시를 좀 더 들어볼게요. 예시 2로 이제 드는 비용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또 갑국과 을국이라고 예시를 하고요. 또 xj 그 다음에 yj를 만든다고 이제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갑국이 몇 개를 만드냐 이런 게 아니라 갑국의 xj 1개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갑국은 100원의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을국은 6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자, y제는 갑국은 200원이 들고요. 을국은 300원이 듭니다. 그러면 절대 우위는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니까 x제에 대해서 갑국은 절대 우위, 그 다음에 y제도 절대 우위가 있어요. 자, 절대 우위는 너무 쉬워요. 절대 우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회 비용을 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x제가 주인공입니다. x제의 기회 비용 계산하고 얘는 y제의 기회 비용을 계산할게요. x제 한 개 만드는데 도대체 y제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자, 100원으로 한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한 개 만들 때 얘는 200원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개만 만들 수 있죠. y제는. 그래서 y는 2분의 1이라고 쓰고요. 자, 얘는 x제 한 개를 만들 때 600원이 들죠. 그런데 y제는 300원 밖에 안 드니까 y제를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은 얘가 바로 기회비용. 얘는 기회비용이 갑국은 낮고요. 을국은 높죠. 그러니까 낮은 거를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비교 우위예요. y제의 기회비용은요. 그래, 나 y를 한 개 만드는데 그 x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200원 주고 y를 한 개 만드니까 x는 한 개 만드는데 100원밖에 안 들죠. 그러니까 x는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얘는 y 한 개 만드는데 300원이 들어요. 그런데 x는 600원이나 드니까 x는 2분의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얘가 기회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낮은 거를 선택하는 게 비교 우위라고 했으니까 을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y제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라고 선택을 할게요. 갑국은 x제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있고 x제 비교 우위, 그 다음에 을국은 y제 비교 우위에 있다.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x제 2개고요. 을국은 x제 2분의 1개입니다. 그러면은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갑국하고 을국하고 했을 때 갑국이 몇 배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2개죠. 수학 계산이죠. 4배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런 게 이제 제시문에 나와서 이제 4배가 높다 이건데 뭐 2배가 높다 이러면 틀리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요 문제가 나오면은 친구들이 여기까지 계산을 좀 계산을 해놔서 각각의 기회비용을 x의 기회비용, y의 기회비용을 갑국, 을국을 다 계산해서 얘네가 또 얼마큼 차이 나냐 이런 문제를 또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부터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자, 아까 예시는 선생님이 개수였고요. 지금 예시는 비용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개수, 비용이었죠. 요번에는 이제 노동력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갑은 있고 또 을이 있습니다. 여기 일하는 애가 총 24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24명. 그리고 얘네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쌀이에요. 쌀을 그냥 이렇게 뭐 2봉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밀이에요. 밀을 2봉지 생산한다고 칩시다. 또 갑은 저 쌀을 생산하는데 사람이 얼마큼 소요되냐면은 8명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밀은 4명이 소요가 된대요. 또 을 국가는 쌀 저 2봉다리를 만드는데 3명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은 9명이 붙어서 일을 해야 돼요. 또 기회비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쌀 2봉다리를 생산하는데 똑같은 인력이면은 밀을 몇 봉다리를 생산할 수 있을까? 자, 8명이 붙어서 쌀 2봉다리를 생산해요. 근데 밀은 4명만 붙어도 밀 2봉다리를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게 밀 4봉다리입니다. 4봉다리. 얘는 쌀 2봉다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명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3명이 일을 하면 이 을 국가는 밀은 9명이 붙어야지 2봉다리를 생산하는데 3명이 붙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저 2봉다리에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봉다리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예요. 다시 또 밀을 볼게요. 4명이서 밀을
이제 밀이 주인공입니다. 밀을 2봉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4명이서 쌀은 몇 봉다리를 만들 수 있냐? 8명이 2봉다리니까 쌀은 1봉다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을 국가로 가서 9명이 밀을 2봉다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9명이 똑같이 붙어서 쌀을 만든다면은 쌀은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6봉다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쌀을. 자, 그럼 비교 오이를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비교 오이는 기회비용이 적은 거죠. 그러면은 얘는 기회비용이 밀 4봉다리고 얘는 2봉다리에 3분의 1이니까 5. 을 국가는 쌀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얘는 밀 2봉다리랑 쌀 1봉다리랑 동급이에요. 얘는 밀 2봉다리랑 쌀 6봉다리랑 동급이니까 기회비용이 적은 것은 바로 요거겠죠. 그래서 이 갑 국가는 밀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국가가 어떤 품목에 대한 비교 우위인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는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되면은 좀 고비가 끝납니다. 그 뒷부분 단어는 개념 외우는 거니까 선생님이랑 빠르게 좀 나가볼게요. 자, 계속해서 무역과 국제 분업, 그거의 의미랑 그 발생 이유, 그걸 찾고 국제 분업을 선택할 때 나는 어떤 품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절대우위, 비교우위, 비교해서 설명한 거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역과 분업에서 마지막으로 무역과 국제 분업을 하면 이건 좋은 건가? 이득이 있나? 어떤 이득이 있나? 살펴볼게요. 일단은 소비자, 그 다음에 기업, 국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소비자 입장이 됩시다. 소비자가 마트에 갔는데 다른 나라 수입품을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나라가 바나나가 안 나는데 필리핀에서 수입한 바나나를 살 수 있다. 이제 무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좀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죽을 때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은 바나나를 못 먹고 죽었지만 우리는 망고 바나나, 망고 빙수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그리고 여기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그 상품을 저렴하게 산다는 게 포인트죠. 왜냐하면 수입을 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저렴하게 그 다음에 다양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막 쇼핑을 나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기업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자, 삼성전자라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국내 내수 시장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되는데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해요. 대량 생산. 그래서 뭐 중국, 미국 다 팔아요. 삼성 갤럭시 폰을.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는 생산 규모가 커지는 거야. 갤럭시 폰을 뭐 2개를 만들었어. 근데 갤럭시 폰을 뭐 10개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10개를 만들지. 그러면 2개를 만들었을 때는 가격이 비싸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면은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하면 규모다 그러면은 대량 생산 이렇게 좀 같다라고 보면 돼. 이거를 이룰 수 있으니까 생산 비용이 낮아지죠. 그럼 소비자한테 가격을 저렴하게 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김밥 저 한 줄 살래요 라고 해. 근데 그 가게에 손님이 김밥 한 줄만 사는 손님밖에 없어. 그러면은 김도 사고 단무지도 사고 뭐 맛살도 사서 한 줄 말고 그 재료를 다 버려야 돼. 한 줄 값이 되게 비싸겠지. 근데 저 이번에 소풍 가는데요. 김밥 200줄을 좀 부탁할게요. 그러면 200줄이요? 가격 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입장에서 볼게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고요. 부족한 자원이 있으면 수입을 해. 부족한 자원 확보. 그 자원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 그리고 또 외국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선진 기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국가가 발전하겠지. 얻을 수 있다.
무역을 안 하는 국가보다 무역을 하는 국가가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무역 파트, 지금 국제 무역 파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국제 무역 파트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을 한다고 그랬어. 얘는 쉽다고 그랬어. 지속 가능 발전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국제 무역이 확대가 됐는데 또 이제 교과서에서는 또 문제점이 없나, 또 이런 단성 이런 걸 좀 좋아해요. 문제점이 없나 이걸 볼게요. 일단은 국제 무역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스타일, 국제 무역 스타일. 교통, 기술이 계속 발달합니다. 그래서 교통 계속 발달해요. 그리고 통신 어딘가 연락하는 거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외국하고 뭐 할 때 옛날에 외국에 직접 출장 갔는데 그냥 줌 미팅으로 해서 자자자 우리 물건 자 얼마 사주세요 뭐 이런 거 통신으로 뭐 소통이 된단 말이야. 이거 발달로 전 세계가 이제 세계화가 됐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서 국제 교역량 당연히 증가하죠. 무역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무역을 조절할 어떤 반장 같은 게 좀 필요한 거야. 자, 그걸 만들었죠. 그게 바로 WTO입니다. 국제 무역 기구고요. 자, 이렇게 이게 출범하고요. 그리고 무역을 할 때 원래는 관세라고 해서 세금을 붙였는데 야 우리 무역 너무 자주 하는데 이제 관세를 우리끼리는 좀 야 서로 퉁치고 낮게 매기자. 나도 니네 나라 물건 갖고 오고 너도 우리나라 물건 갖고 가잖아. 그래서 만든 게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죠. 줄여가지고 FTA인데요. 자유무역이 있고 보호무역이 있는데 보호무역은 나 관세를 좀 높이 매길 거야. 자유무역은 관세를 거의 낮추거나 서로 없애는 거. 근데 요런 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 지금 흐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국가 vs 국가 간 이제 불평등이 조금 심화가 됩니다. 불평등. 아니 무역을 하는데 왜 불평등이 심화되냐면은 선진국들이 물건을 잘 만들잖아. 그러니까 선진국들한테는 무역이 좋아. 야 우리 물건 사. 테슬라, 삼성전자 뭐 우리 물건 너네 사가라 하면서 개발도상국에 판단 말이야. 개발도상국. 그래서 이 선진국은 이득이 많은데 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는 계속 좀 빈곤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빈곤.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돼요. 자, 옛날에는 바나나가 그냥 없는 줄 알고 안 먹고 살았어. 와 바나나 먹자. 그럼 아무래도 뭐 바나나를 많이 재배하니까 농약도 뿌리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그런 환경한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상품을 막 대량으로 생산돼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오염이 되고 또 상품을 유통하면서 이 뭐 배에다가 상품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가는데 이 배에서 뿡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온실가스가 또 나오죠. 환경 오염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 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취하게 됐지만 환경 문제도 또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계속해서 거기 노동자들이 일만 하는 거죠. 이 물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자 그냥 빈곤, 그 개발도상국이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류는 기본적으로 못됐다, 착하죠. 그래서 이제는 무역을 할 때 지속 가능, 뭔가 지속 가능한 이게 나오면은 그냥 착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 굉장히 착한 행동, 착하다.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무역을 하자. 국제무역 하자. 그럼 어떻게? 아까 문제점이 국가 불평등이 있다고 그랬죠. 불평등이 있는데 얘를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고요. 얘를 조금 덜 불평등하게 한다를 완화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진국이 좀 베풀어야지. 기술 지원을 한다. 누구한테? 개발도상국한테. 야, 너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기술을 줄게. 그래서 너가 이걸 해서 너 혼자 스스로 이걸 경제 자립이라고 그러죠. 경제 자립해봐. 이렇게 좀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무역 여기 지금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많이 활성화하여 무역 이익이 큰 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노동자에게도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공정무역 그러면은 좀 개발도상국의 도상국 노동자한테도 좀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 일반 무역이 있고 이제 공정무역이 있다고 칠게요. 공정무역. 일반 무역은 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가 있어. 자, 선생님이 이 노동자를 까맣게 그릴게. 얘한테 그냥 너 뭐 하루 종일 이러고 그래. 10원. 이렇게 하고 이 물건을 만들어. 그럼 중간에 뭐 이 물건을 사서 또 얘를 이익을 붙여. 또 중간에 이익을 붙여. 중간에 이익을 붙여서 소비자한테 요거를 팔아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얘를 뭐 100원에 산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공정무역은 아유 너가 여기 10원 아유 좀 너 50원 줄게. 50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유통 과정을 좀 생략해요. 그래서 뭐 이득을 한 뭐 150 이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선생님 가상의 예를 드는 거야. 한 판매를 하는데 한 소비자가 살 때는 160원에 산다고 칠게요. 요거는 110원에 산다고 칠게요. 자, 소비자 우리 학생들이겠지. 똑같은 물건인데 이 물건은 공정무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살짝 비쌀 거야. 그치만 봐봐. 얘네 봐봐. 얘는 노동자는 50원 받고 얘는 10원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가 이런 물건을 사주면은 이 사람이 좀 자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지. 그래서 이런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자가 사야지 개발도상국 노동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은 미쳤어요. 얘는 160원이고 110원인데 나는 110원 사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게 뭐냐. 착하다 이랬지. 좀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공정무역. 근데 공정무역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너무 비싸요. 그래도 공정무역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을 좀 사는 습관을 길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주제가 오늘 착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뭐 물건을 만들 때 자원을 대체 에너지로 늘리자. 대체 에너지. 뭐 친환경, 태양열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고요. 자원,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재활용하자. 우리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하잖아. 그래서 이 재활용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무슨 제품들이 출시돼. 그럼 그런 걸 좀 우리가 사주자. 왜? 얘기했죠. 우리는 착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여기서 지속가능한 소비. 가능한 소비. 그럼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물건을 사는데 요 노트는 재활용 종이로 만든 노트입니다. 근데 색깔이 좀 구려. 좀 칙칙해. 그래도 그걸 사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좀 하고요. 친환경적 상품을 기업은 개발을 해야 돼요. 상품 개발. 근데 소비자가 안 사주면 얘네들이 개발을 안 하겠지. 소비자가 자꾸 사는 거. 이 소비가 중요해요. 이 친환경 제품을 팔려면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상품을 좋아하네. 우리 더 열심히 개발해야지. 그럼 이게 무역으로 일어난 환경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어요. 자, 공정무역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국제무역의 확대로 많은 국가가 이익을 얻고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배 불평등,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나라들만 돈을 벌었다는 얘기지. 인권 침해,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이런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땡땡무역이 등장했다. 무슨 무역? 공정무역. 그래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 알바비를 좀 더 준다.
그리고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무역이 확립이 돼서요. 그 공정무역 뭐 마크 같은 게 있어요. 아, 나 이런 거 사야지 하면서 사면은 좋겠죠. 사회 공부도 하고 그냥 공정무역 제품도 이용하고 수능도 1등급 받고 내신도 1등급 받습니다. 받겠습니다. 받읍시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